우리 역사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지리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의 헤리티지 X파일을 공개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과 쌍벽을 이룬다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선비 남명 조식 선생. 조식 선생의 사상이 이 그림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남명 조식 선생이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는 칼과 방울. 선생이 허리에 칼과 방울을 차고 다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산청에는 독특하게 돌을 쌓아 만든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락국 마지막 왕의 무덤인 구형왕릉인데 당시 구형왕은 왜 돌로 무덤을 쌓게 했을까요? 구형왕릉에서 마주 보이는 절벽에는 석실이 보입니다. 이곳에선 특이한 물건이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절벽에 만든 석실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구형왕릉 위엔 김효신 장군이 활을 쏜 곳이라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김효신 장군과 가락국의 마지막 왕은 어떤 인연이었을까요?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X파일 속으로 떠나봅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선 많은 선비들이 배출됐습니다. 그 중에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이가 문익점 선생이라면 조선시대에는 남명 조식 선생이 있습니다. 경상 좌도에는 퇴계가 있고 우도에는 남명이 있다. 이렇게 퇴계와 쌍벽을 이뤘다는 남명 조식 선생. 조선시대 선비의 표본으로 불리는 선생은 과연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남명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먼저 작은 칼과 방울이 눈에 띄는데 이 두 가지 물건은 남명 선생이 늘 지니고 다녔던 것이라고 합니다. 선비가 칼과 방울을 차고 다녔던 이유가 뭘까 많이 궁금했는데 과연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다른 잡념이 들어와 있을 때 허리에 딸랑 하는 소리가 나오면은 딸랑 소리를 듣고 파뜩 그 원래 마음을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경희검은 안 좋은 생각을 단칼에 자르고 성선자라는 방울은 마음의 방심을 막는 상징적인 도구였던 것이죠. 칼을 보면 내명자경 외단자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남명 선생이 가졌던 생각을 요약한 글입니다. 근데 이제 요 칼하고 방울하고 찬 것 때문에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경상감사로 이양원이라 그런 분이 와가지고 경상감사로 부임해갖고 남명 선생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온게는 남명 선생이 뭐 칼도 차고 방울도 차고 뭐 허리에 뭘 많이 차고 있거든. 그래서 이 양반이 대뜸 하는 말이 선생님 허리에 차고 계신 게 무거워 보입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남명 선생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감사 당신이 차고 있는 인뚱이 도장 주머니 관인 차고 있는 거 그 관인 주머니가 무거워 보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래. 예, 제가 소임을 다할까 두렵습니다. 근데로 넙죽 옷을 탁 단정하게 하더만 절로 하고 그 길로 제자가 됐대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복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문중에서 보관을 하다 도난을 당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나도 이제 한 40년 전에 저 칼을 봤는데 두 자루인데 하나는 상아로 자루를 만들어서 하얗고 이런 흰색이고 하나는 그 물소불 수각과 만들어 좀 검고 그런 거 두 자루를 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봤는데 지금 이제 만든 이 칼하고는 담지를 안 했고 일반화 그 장도 칼, 은장도 샀는 거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좀 길고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칼면에 내명자 경 외단자 의 써있는 거 그걸 봤어요. 그런데 남명 선생의 사상은 이 독특한 그림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성벽을 둘러 쌓아놓은 것 같은 이 그림은 과연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요? 신명이라 그런 건 사람 마음을 말하고 사는 집인 게 마음이 사는 집의 그림이다. 이런 성곽을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곽 안에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음도 정부 조직하고 같을 것 아니냐? 누가 명령하고 그걸 움직이고 또 외부의 유혹을 막아내고 하는 그런 기능이 몸속에 있다. 그걸 잘 알아가지고 수양을 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정부 조직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성곽 안에 신명사라 그런 집이 하나 있고, 저 신명사는 어디, 사람 몸에 어디 있느냐 하면은 심장, 염통에 있는데, 거기에 태일군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앉아있다. 그 임금이 저 궁궐에 앉아 정치하는 거하고 같다. 앞에 경이라 그런 게 이제 둥근 원안에 들어가 있는데, 영의정, 지금 국무총리 이름이 경이다. 그래서 이제 태일군을 경이 딱 보좌를 해야 된다. 경한 마음이 보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벽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그렇다면 세 개의 성문은 또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 마음에, 요 성곽이 마음 아닌데, 마음에는 문이 세 개가 있다. 그 이관, 목관, 구관. 귀하고 눈하고 입하고 세 군데를 내놨는데, 요쪽에 있는 신명산명의 한 가운데 줄에 보면은 구규지 사는 삼요시바라 이런 말을 써놨는데, 사람 몸에 9구멍이 나가 있는데, 귀하고 눈하고 입만 통제하면 구규를 9구멍을 다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각 문마다 성을 쌓아놓고 그 세 문만 열어놓고 문마다 바깥에 대장기라 그런 깃발로 세워놨는데, 대장기라 그런 뜻은 주위에 있는 뇌천대장이라 그런 꾀가 있는데, 꾀의 뜻이 비례분리, 얘가 아닌 것은 밟지 말아라. 얘만 쭉 밟고 다니라. 옳지 않은 거는 밟으면 안 된다. 그림에는 국군 사사직이란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는 어떤 뜻일까요? 내 경한 마음을 지키는데, 임금이 나라 지킬 때 죽을 각오로 나라를 지키듯이 경을 지켜야 천덕왕도를 이룬다. 천덕은 뭐냐 하면은 소위 명명덕이라고도 대학에는 말하는데, 내 마음을 내가 속이지 않는 것, 내가 혼자 있을 때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또 내가 내하고 지킨 약속을 그대로 지킨다. 너물 안 속이는 것은 기보이고,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 하는 게 천덕이고, 그 마음을 그대로 힘써서 행하는 게 왕도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 마음을 죽을 각오로 지켜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신명사도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에 비유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남명선생은 경과 의로 그 마음의 유혹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명선생 학문을 집약하는 글자인 경과 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이라 그런 건 뭐냐면 성성불매다. 늘 깨가 있고 혼미한 마음이 안 되는 거. 술 취한 사람이라 흐리멍텅하니 뭐 어느 나도 모르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정신을 바짝 긴장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경이다. 선생의 학문은 경과 의 두 글자로 집약됩니다. 경과 의는 주역에서 따온 것으로, 경은 내적 수양을 통해 마음을 밝고 올바르게 하여 근본을 세우는 것을 말하고, 의는 경을 근본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당시 성리학이 공부를 중시하는 것이었다면, 남명선생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학문과 삶의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현실 활용과 삶의 행동 일치에 대한 가르침은 임진왜란 때 곽재우, 정인웅을 비롯해 제자들 중 50여 명이 의병장으로 활동하게 했고, 그로 인해 국난을 극복하는 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자들이 희생당하면서 남명선생의 학문은 퇴계에 비해 세상에 덜 알려지게 됩니다. 남명선생은 퇴계선생과 같은 해 같은 영남지방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길을 걷습니다. 퇴계선생이 벼슬을 하며 나라에 충성했다면, 남명조식선생은 벼슬을 거부하고 제아의 선비로 잘못된 국정을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선생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생각으로 위민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백성이 주인이다 그런 내용을 쓴 시인데, 말하자면 물을 보면은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은 배를 엎기도 한다. 물은 백성이고 배는 임금인데 물이 한번 노했다 그러면 배도 엎어진다. 그러니까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은 백성이 임금을 엎을 수도 있다. 그런 혁명적인 그런 걸로 얘기를 했어요. 백성을 암이라고 크지 말아라. 암은 무엇이냐 하면은 궁궐을 크게 짓는 것이 암이고, 형벌이 고르지 못한 것이 암이고, 세금을 과도하게 받는 것이 암이고, 그 다음엔 여알이 극성하는 게 암이다. 여알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임금의 외갓집, 처갓집, 여자 쪽에서 요새 말하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그런 거. 그러던 선생은 조정에서 단성 현감의 벼슬을 내리자 벼슬을 사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을묘사직소, 단성소라고 부르는 상소문입니다. 당시 명종이 12살에 즉위하자 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면서 전권을 휘둘렀고, 동생 윤원형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때 일개 선비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후에게 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남명 선생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 일로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남명 선생을 죽이려 하지만 유성룡 선생이 남명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이 죽게 되었으니 중국에 신하가 왕후를 과부라 칭한 예가 있는가 찾아라 라고 하여 안여자라는 말을 쓴 예를 찾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남명 선생은 선조 때도 벼슬을 사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무진봉사를 선조에게 올린 것은 남명 선생이 68세 때 바로 이곳 산천제에서 글을 써 올렸습니다. 남명 선생은 지리산을 좋아해 12번이나 지리산을 올랐다고 하는데 61세가 되는 해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산천제를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산천제에는 천장에 그림이 있는데 두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그림은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이 그림은 중국 고사를 그린 것으로 요임금이 허유에게 왕의 자리를 넘기려 하자 허유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들었다며 귀를 씻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허유의 친구 소부는 한술 더 떠 그 더러운 물을 소에게 먹이면 안 된다며 소를 냇물 위로 끌고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천지에서는 남명 선생의 마음과 닮은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명 선생은 어지러운 세상에 나와 벼슬을 하는 것보다 학문에 정진하고 선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지러운 시대를 구하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남명 선생이 72세가 되던 해 병이 심해지자 선조는 병을 치료하게 의원을 보내지만 의원이 당도하기 전 선생은 세상을 떠나고 자신이 직접 받은 묘자리에서 영원히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광해군 때 문정이란 시호와 영의정으로 추증됩니다. 그의 비문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 썼는데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나자 선비들은 구차해지고 풍속은 더욱 투박해져 그를 아는 사람들은 선생을 사모함이 더욱 간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남명 선생 기념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는 남명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 있는 덕천서원이 있습니다. 남명 선생이 돌아가신 지 4년 뒤 제자들이 세운 사당인데 좌우에는 제자들이 기거하던 건물이 있고 가운데 제자들이 공부하며 토론을 벌였을 강당인 경희당이 있습니다. 선생의 학문인 경희학을 계승한다는 뜻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경희당 뒤에는 남명 조식 선생의 위패를 모신 숭덕사가 있습니다. 서원 앞에는 작은 정자인 세심정이 있어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이곳에서 지리산을 바라보며 남명 선생을 생각했을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산청의 백성을 생각한 선비 남명 선생이 있다면 또 한 분의 백성을 생각한 이가 있습니다. 가락국의 마지막 왕 구형왕입니다. 지리산 자락 왕산이라 불리는 봉우리 아래에는 돌무덤이 있는데 이곳이 구형왕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구형왕은 신라 진흥왕이 쳐들어오자 신라의 대항에 싸우면 군사력이 뒤진 자신들이 지게 되고 백성들만 고통스럽게 된다 하여 나라를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릉 앞 비석에는 양왕, 즉 나라를 넘긴 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형왕은 5년간 기거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돌로 무덤을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구형왕이 돌무덤을 만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구형왕은 내가 나라를 지키지 못했는데 어찌 흙에 묻히겠는가? 선조들을 뵐 면목이 없으니 돌 아래 묻어달라. 이런 유언을 남겼고 그래서 돌무덤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옛날 이야기에도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합니다. 조선시대 민경원이라는 선비가 지리산에 왔다가 이 왕릉 위에 있던 왕산사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는 법당 천장위 대들보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 왕이 입던 옷과 왕비옷, 칼, 활 등 유품이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또 왕산 사기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보니
왕이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초상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구영왕과 왕비의 제사를 지내는 덕양전. 이곳은 궁궐을 축소한 모양으로 지은 사당인데 이곳에서 왕의 초상화를 모시다가 도난당해 지금은 다시 초상화를 그려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구영왕릉에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낙엽이 왕릉 위에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왕릉 위로는 새들이 날지 않아서 그래서 왕릉 위 돌에서 새 배설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들과 칡넝쿨도 돌담에 닿으면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 왕릉을 찾으시면 한번 진짜 그런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질학자들도 이곳에 이상한 기류가 감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뭔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구영왕릉 맞은편 절벽엔 절벽 한가운데를 파내고 닫은 자국이 있습니다. 석장이라고 하는데 이 석실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 석장 안에 김해김 씨의 마지막 족보가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영왕이 그것을 지키고 있는 형태인 듯한데요. 그래서 김해김 씨들은 그들의 족보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석장문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구영왕은 왜 지리산으로 와서 여생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시조 김수로왕이 지리산에 지어놓은 궁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수정궁인데요. 수정궁은 수로왕이 몸이 안 좋을 때 요양하러 와 기거하던 별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찾아가 봤습니다. 해발 900m 산 위, 오솔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평평한 평지가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수정궁터. 우거진 숲을 사이로 주춧돌과 도락이 이곳이 궁궐터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솔길 맞은편 평지는 왕의 유품과 초상화가 발견됐다는 왕산 사터입니다. 이곳 역시 우거진 숲을 속에 몇 개의 부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터를 바라보다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구영왕이 머무는 궁 바로 앞에 절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신라가 구영왕이 불편하지 않게 보살피라는 뜻에서 스님들을 보냈다고 전하는데 또 다른 배경은 아마 구영왕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시도를 할까봐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추정만 할 뿐 숲풀만 우거져 있는 이곳에선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150m 올라가면 동의보감을 지은 허준 선생의 스승 유이태 선생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유이태 선생이 물을 33가지로 나눴을 때 두 번째로 좋은 물이 바로 이곳의 물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는 것이죠. 김수로왕 당시 이곳은 효험 있는 약수가 나오는 곳이란 뜻의 약물통이라 불리웠다는데 아마 이 약수 때문에 김수로왕이 궁궐을 근처에 지은 것이 아닌가 또 추정을 해봅니다. 수정궁에서 내려오는 길 구영왕릉 아래로 내려오면 길가에 비석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서 읽어보니 신라 태대각관 순충장렬 김유신 사대비,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활을 쏜 곳이라는 비석입니다. 그런데 구영왕릉 바로 아래 김유신 장군의 비석이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영왕이 김효신 장군의 증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출신인 김효신 장군은 신분 상승이 된 후 조상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한동안 심요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곳에서 활을 쏘았다고 합니다. 남겨진 역사의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있는 곳 산청. 그리고 그곳의 문화유산들은 산청에 남아있는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백성을 생각한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